1억 7천 차용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아드님이 30살에 집을 장만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9억 7천만 원짜리 집을 30살에 장만하더라고요. 맞죠? 네. 네. 자기 돈은 1억 4천이고 나머지 돈이 다 차입인데 그 1억 7천 빌려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예금 거래 내역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 저렇게 먹칠이 되어 있는데 먹칠이 완벽하게 안 돼서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보입니다. 네, 보여서 한번 다음 봐주세요. 봐주시면 지금 노란색 줄이 먹칠이 되어 있는 아니군요. 제일 위에 지금 인정을 하신 부분은 두 번째 노란 줄에 있는 2천만 원,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2천만 원, 그래서 4천만 원이 상환이 됐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월에 3천만 원, 그리고 밑에 1억, 또 밑에 4천만 원이 두 번째 아드님께서 우리 후보자에게 돈을 보내요. 그래서 빌려주기는 1억 7천을 빌려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드님이 우리 후보자님에게 보낸 돈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1억 7천만 원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요. 네. 그 2020년 11월인가 12월쯤에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21년 2월 달에 3천만 원이 변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무렵 1월 달에 1억 7천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4천만 원을 변제를 받아서 1억 3천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에 남아 있는 1억 4천 부분은 제가 그 23년 몇 월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잠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 4천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상환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 등록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PPT를 한번 봐주세요. 재산 신고를 보면 지금 계속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신고가 돼 있는데 차용을 해준 걸. 그게 재산 신고는 매년 연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간에 거래가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을 신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저렇게 신고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30살 먹은 아드님이 9억 7천짜리 집을 구하는데 단순히 1억 7천만 대여를 해준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1억 4천, 3천 더 추가로 1억 7천을 더 빌려줬다 받으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실래요? 그 후보자님께서 공무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2003년도에 국제화 연수인데 이때도 7월 말부터 8초, 7말 8초에 영국 등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두 아드님이 같이 동반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따져보니까 그때가 초6, 중1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때 혹시 부인도 같이 가셨나요? 안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이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국제화 연수라는 걸 다녀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때 어디를 가신 겁니까? 국제화 연수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외국 재판 절차라든지 법원 운영, 법률 제도, 법적 현황 뭐 이런 걸 살펴보시는 건데 두 아드님은 그때 그럼 뭐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 국제 연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뭐 재판부 연수나 이런 것과 조금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해외 여행을 갔다 오지 않거나 해외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법관들이 오랫동안 재판 업무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행 비슷하게 보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디를 학교를 방문하거나 뭐 법원을 방문하거나 이런 의무조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로의 그 보고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명칭은 국제화 연수인데 저게 국제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국내에만 있던 법관이 해외를 좀 다녀봐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하여튼 두 자녀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결국 하여튼 저 국민 세금으로 썼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아무리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을 했습니다. 비행기 값은 내셨을지 모르겠지만 숙소는 따로 정했나요? 숙소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대도 더 놔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듭니다.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다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내규가 있어요. 법관 해외 연수 등에 관한 내규. 지금 말씀하신 건 뭐 그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 딱 이때입니다. 이때 보면 27조 네. 저 밑에 보면 자료 수집 등 과제를 부과받은 국제화 연수자는 규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수집한 자료를 법원 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명문으로만 되어 있고 지켜지지 않은 내규네요. 글쎄요, 저게 뭐 그때부터 있었고 그 제가 간 연수 내용이 명확하게 국제화 연수라는 이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저 후보자께서 국제화 연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걸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명칭은 딱히 붙일 게 없어서 국제화 연수라는 이름으로 붙였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아드님은 거의 사적으로 개인 뭐 가족여행 비슷하게 다녀왔는데 아드님 두 분이 관영여권으로 다녔어요. 관영여권으로 다녀오셨어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외교부에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단기 출장의 경우 자녀의 관영여권 발급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관영여권을 이용을 하신 거죠? 글쎄요, 그게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저는 관영 여건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그렇게 받았는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저렇게 관영 여건이 발급되었다라고 하면 맞겠지요. 그런데 아마도 그때 오히려 관영 여건이 또 불편한 것이었는데 저거는 단수로 처리되는 것이어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판사님들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금으로 아무리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이건 뭐 법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그 뭐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뭐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2번 정도 해외를 나갔는데 그때는 저만 당연히 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출장을 가고 거기에 맞춰서 다 보고도 내고 그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